2025년이 가고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기술 투자자라면 누구나 생성형 AI나 양자 컴퓨팅 같은 거대한 흐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을 텐데요. 그런데 지난 1년 동안 주가가 무려 200% 가까이 폭등한 회사가 있습니다. 바로 D-Wave 퀀텀입니다. 양자 컴퓨팅 분야의 개척자 중 하나로 꼽히는 회사인데 사실 몇 년 전만 해도 이렇게까지 주목받지는 못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던져볼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D-Wave의 이 뜨거운 질주는 과연 계속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거대한 거품의 시작일까요? 아주 시의적절한 질문입니다.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D-Wave라는 회사 하나에만 매몰되지 않고 먼저 이 회사를 둘러싼 거대한 산업의 파도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그 파도를 타고 있는 D-Wave라는 배는 어떤 특별한 엔진을 달고 있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그 배가 재무적으로 얼마나 튼튼한지 속속들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시장의 기대와 회사의 현실 사이에 얼마나 큰 간격이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보죠. 사실 주가가 200%나 올랐다는 건 D-Wave라는 회사 자체의 노력만으로는 설명이 안 될 것 같아요. 분명 시장 전체에 뭔가 큰일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정확합니다. 이른바 밀물이 들어오면 모든 배가 떠오른다는 말이 딱 들어맞는 상황이었죠. 업계 전체를 뒤흔든 두 가지 큰 사건이 D-Wave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순풍으로 작용했습니다. 업계 전체를 들어올릴 만한 사건이었다면 정말 파급력이 대단했나 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었나요? 첫 번째가 뭐였냐면요. 2024년 후반에 구글이 윌로우라는 엄청난 양자칩을 딱 내놓은 거예요. 아, 윌로우 칩.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전까지 양자 컴퓨터는 아주 똑똑하지만 너무 예민해서 작은 오류 하나에도 계산 전체가 무너지는 뭐랄까 유리대포 같은 존재였거든요. 그런데 이 윌로우 칩이 스스로 오류를 찾아내고 수정하는 능력을 보여준 겁니다. 아, 그러니까 실험실 수준의 기술이 아니라 이제 정말 실제 문제에 써먹을 수 있는 안정적인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정말 돈이 되는 시대가 오는구나 하는 강력한 신호탄이었죠. 그전까지는 먼 미래의 기술이라고 생각해서 망설이던 거대 자본들이 지금이 바로 진입할 때라며 양자 컴퓨팅 산업 전체로 물밀듯이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기술적 돌파구가 실질적인 투자를 위해 방아쇠를 당긴 셈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구글이 쏘아올린 신호탄이 업계 전체에 긍정적인 분위기를 만들었고요. 그럼 두 번째 사건은 뭔가요? 이건 기술적인 것과는 다른 결의 이야기일 것 같은데요. 네, 두 번째는 지정학적, 즉 정치적인 요인입니다. 2025년 10월 중순에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의 주요 양자 컴퓨팅 기업들의 지분을 직접 매입하는 걸 고려하고 있다는 루머가 돌았어요. 정부가 직접 주식을 산다는 루머까지요? 네. 그리고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지긴 했지만 이 루머가 던진 메시지는 아주 강력했습니다. 그만큼 이 기술을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뜻이겠네요. 맞습니다. 양자 컴퓨터가 상용화되면 현재 우리가 쓰는 거의 모든 암호 체계를 무력화시킬 수 있거든요. 이건 단순히 산업 경쟁력을 넘어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이 루머는 시장에 정부가 중국 같은 경쟁국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것이다라는 기대를 심어줬습니다. 앞으로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정부가 직접 D-Wave 같은 기업의 장비를 구매해주거나 혹은 성가신 규제를 풀어주는 등 전폭적인 지원이 있을 거라는 청신호로 받아들여진 거죠. 정리해보면 구글의 기술적 성공이 상업화에 대한 기대감을 폭발시켰고 정부의 지원 가능성이 안정성에 대한 믿음을 심어준 거군요. 이 두 개의 거대한 파도 덕분에 사실상 모든 양자 컴퓨팅 기업들이 혜택을 본 셈이네요. 그런데 그 많고 많은 배들 중에서 왜 유독 D-Wave의 주가가 이렇게까지 뛴 걸까요? 이 배는 뭐가 특별한 엔진이라도 달고 있는 건가요? 아주 예리한 지적이십니다. 바로 그 지점이 D-Wave를 이해하는 핵심입니다. D-Wave는 다른 경쟁사들과는 완전히 다른 길을 가고 있거든요. 다른 길이라면요? 구글이나 IBM 같은 거대 기업들은 범용, 게이트 기반 양자 컴퓨터, 그러니까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맞는 컴퓨터를 만들려고 합니다. 하지만 D-Wave는 처음부터 양자 어닐링이라는 특정 기술에 집중했습니다. 양자 어닐링? 말이 좀 어려운데요. 게이트 기반 모델이랑은 어떻게 다른 건가요? 쉽게 비유하자면 게이트 기반 모델이 스위스 군용칼처럼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도구를 만드는 거라면요. 양자 어닐링은 최적화 문제라는 단 하나의 못을 박는 데 특화된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망치를 만드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흥미롭네요. 범용 컴퓨터를 만드는 대신 특정 문제만 아주 잘 푸는 특수 계산기를 만드는 느낌인데요. 근데 그 최적화 문제라는 시장이 과연 구글이나 IBM이 노리는 전체 시장만큼 클 수 있을까요? 너무 틈새 시장을 노리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럴 수 있죠. 하지만 그 최적화 문제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거대한 시장입니다. 예를 들어 물류회사가 수천 개의 배송지를 가장 효율적인 경로로 연결하는 방법, 아, 투자은행이 수만 개의 주식 중에서 위험은 최소화하고 수익은 극대화하는 포트폴리오를 짜는 방법, 제약회사가 신약 개발을 위해 수백만 개의 분자 구조 중에서 가장 유망한 후보를 찾아내는 것, 심지어 생성형 AI 모델을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훈련시키는 것까지 이 모든 게 다 최적화 문제입니다. 들어보니 정말 거의 모든 산업의 핵심에 있는 문제들이네요. 이걸 해결하는 전용 도구를 만든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D-Wave의 전략을 곡괭이와 삽 전략이라고 부릅니다. 곡괭이와 삽이요. 네, 1800년대 골드러시 때 진짜 돈을 번 사람들은 금을 캐던 광부들이 아니라 그 광부들에게 곡괭이와 삽, 천바지를 팔던 사람들이었잖아요. 그쵸. 리거이 스트라우스 같은. D-Wave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접 금을 캐는 대신 기업들이 각자의 금을 캘 수 있도록 애드밴티지2 같은 강력한 양자 컴퓨팅 시스템, 즉 최고의 삽을 팔고 있는 거죠. 와, 비유가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그 삽이 실제로 잘 팔리고 있나요? 성과가 좀 궁금한데요. 네, 초기 성과는 꽤 인상적입니다. 최근 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100%나 증가해서 350만 달러를 기록했어요. 100% 증가요? 네, 고객사 명단도 화려합니다. 정부 기관은 물론이고 유명 항공사, 글로벌 제약회사, 심지어 반도체 파운드리 기업까지 고객으로 확보했습니다. 특정 문제 해결에 집중한 전략이 시장에서 먹히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죠. 잠깐만요. 여기서부터 정말 흥미로워집니다. 매출 성장률 100%에 이름만 대면 알만한 고객사들까지 겉으로 보기엔 정말 완벽한 성장 스토리 같은데요. 그런데 숫자를 조금만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고개를 갸웃하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방금 분기 매출이 350만 달러라고 하셨는데 지금 D-Wave의 시가총액이 10억 달러에 육박하거든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바로 그 지점이 이 회사를 둘러싼 가장 뜨거운 논쟁거리입니다. 현재의 성과가 아니라 미래의 무한한 가능성의 어마어마한 가치를 미리 당겨와서 가격을 매기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이걸 좀 더 명확하게 보여주는 지표가 주가 매출 비율, 즉 PS 비율입니다. 회사의 시가총액을 연간 매출로 나눈 값이잖아요. 보통 이 수치가 낮을수록 저평가되었다고 보죠. 맞습니다. 현재 S&P 500 기업들의 평균 PS 비율이 3.4 정도 됩니다. 3.4요? 네, 그러니까 1년 매출의 3.4배 정도를 시가총액으로 인정받는다는 거죠. 그런데 D-Wave는 이 수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무려 383입니다. 네, 잠시만요. 38.3이 아니고요. 383이요? 네, 383입니다. 와, 그건 회사가 1년 내내 버는 돈의 거의 400년치를 미리 주가에 반영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이건 믿음의 영역을 넘어 거의 종교의 영역 같은데요? 그렇죠. 시장의 광적인 기대감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우려스러운 지점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현금을 태우는 속도, 이른바 캐시번이 정말 엄청납니다.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가요? 3분기에만 영업 손실이 2,770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2,770만 달러요? 네, 350만 달러를 벌어서 2,770만 달러를 쓴 셈이죠. 분기 매출이 350만 달러인데 손실이 2,770만 달러요. 그럼 고객사 한두 곳 뚫는 걸로는 어림도 없고 지금보다 매출이 10배가 늘어나도 여전히 적자라는 계산이 나오는데요. 단기간에 흑자로 돌아설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겠네요. 냉정하게 말해 그렇습니다. 가까운 미래에 흑자 전환으로 이어질 뚜렷한 경로가 보이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게다가 또 하나 짚어야 할 아주 중요한 의문점이 있어요. 그게 뭔가요? 아까 말씀드린 항공사나 제약사 같은 화려한 고객사들이 과연 D-Wave의 기술을 자신들의 핵심적인 수익 창출 활동에 쓰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냥 미래를 위한 연구개발? 그러니까 R&D 차원에서 한번 써볼까? 하고 테스트하는 수준일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정확합니다. 만약 후자라면 D-Wave의 기술이 아직은 있으면 좋은 것이지 없으면 안 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건 회사의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정말 결정적인 차이죠. 하지만 아직은 이 부분이 불투명합니다. 듣고 보니 정말 아슬아슬한 외줄타기를 하는 느낌입니다. 하늘을 찌르 듯한 기대감과 혹독한 재무현실 사이에서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돈을 많이 쓰고 있으면 회사가 위험해질 수도 있지 않나요? 자금은 충분한가요? 그나마 다행인 부분은 바로 그겁니다.
최근 재무상태표를 보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8억 3,620만 달러나 보유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당장 돈이 없어서 쓰러질 위험은 없는 셈이죠. 시장이 뜨거울 때 자금 조달을 잘해둬서 미래 기술에 투자할 충분한 실판을 확보해둔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엔진이 기름을 엄청나게 먹어치우고는 있지만 일단 기름 탱크 자체는 아주 넉넉하게 채워뒀다는 거네요. 문제는 이 기름이 다 떨어지기 전에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느냐고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바로 그게 D-Wave와 이 회사에 투자한 사람들이 마주한 현실이죠. 자, 그럼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한번 종합해보죠. 한쪽에는 양자 컴퓨팅이라는 세상을 바꿀 혁신적인 기술의 잠재력이 있습니다. 구글의 성공으로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이 최고조에 달했고 정부의 강력한 지원 가능성까지 더해졌죠. D-Wave는 이 거대한 파도 위에서 양자 어닐링이라는 독자적인 전략으로 초기 고객까지 확보하며 순항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다른 한쪽에는 얼음장처럼 차가운 재무 현실이 있습니다. 상식을 초월한 밸류에이션, 매출의 몇 배에 달하는 막대한 현금 소진, 그리고 이 기술이 정말로 돈을 벌어다 줄 수 있는지에 대한 불확실성. 이처럼 기술의 엄청난 잠재력과 재무제표에 찍힌 현실 사이에 거대한 간극이 존재하고 있는 거죠. 이 모든 걸 듣고 나니 마치 2000년대 초반의 닷컴 버블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인터넷이 세상을 바꿀 것이다 라는 믿음은 결국 맞았지만 그 과정에서 수많은 기업들이 사라져갔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D-Wave의 사례는 우리에게 아주 고전적이면서도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인터넷, AI, 그리고 이제 양자 컴퓨팅처럼 세상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파괴적인 기술을 마주했을 때 우리가 지금까지 기준으로 삼아왔던 전통적인 가치 평가의 잣대들이 과연 유효할까요? 혁신적인 미래에 대한 과감한 베팅과 현실적 근거가 부족한 투기 사이의 경계는 대체 어디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언제 그 선을 넘었다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겨드리며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